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려운 남자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렵지 않은 남자 행복한 은퇴연구소의 전기보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꼭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 유행어 개미 퍼먹어 솔마는 끝만 올리면 된다면서 쭉쭉쭉쭉쭉쭉 출렁출렁 넘실넘실 뭐 이런 제 소중한 유행어들이 있는데 이 유행어들이 또 저를 지켜주고 있지 않나. 제가 그래도 어디 가면 개미 퍼먹어 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를 또 알아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소장님은 내 인생에서 이것만은 꼭 지키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거 비재무적 은퇴 준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구와 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낼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사실은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지금은 이제 많아졌지만 네. 사실 이런 얘기를 처음 주장할 때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소장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네네. 소장님 얘기 들었을 때 어쨌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아 그럼요.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각자의 삶에서 지키고 싶은 소중한 보물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지켜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문화재들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정말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꼭 지켜야 될 것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한 제2의 인생.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켜주는 분입니다. 은퇴 후 문화재 돌보미로 활동하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최종환 씨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 보시죠. 네, 이곳은요 경기문화재단인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제이가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문화재가 있는 곳에 상주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재단으로 출근을 하는 거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년 퇴직하고 5년째 돌봄 사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정환이라 합니다. 예, 경기도 문화재 돌봄 사업 같으면은 관리 및 보존을 위해서 경관, 그다음에 보수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게는 행정요원, 모니터요원, 관리요원, 보수요원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 저는 보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경기도 문화재 돌보미 분들은요, 경기도 내 모든 문화재의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 보수하는 일을 하는데요. 제이는 문화재 수리 기능 자격증을 갖춰가지고요, 보수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출근하는 중입니다. 예. 매일 여기로 출근하시는 예, 거예요? 매일 여기서 출근해서 태울 PC로 조회하고 그다음에 출근 확인하고 그다음에 주의사항과 안전사항 같은 거 지시사항을 받습니다. 예, 지금 들어와서 근무한 지가 5년에서 한 달이 모자랍니다. CJ 물류에서 관리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정년퇴직했습니다. 오늘 현장 출동에 앞서 오늘의 작업 내용을 브리핑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 업무는 이제 사랑제 기화, 전면 4줄, 우측면 4줄, 후면 2줄 밀림, 이걸 주 메인 작업으로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기타 특이 사항이 있으실지는 바로 저희 쪽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경기도 문화재 돌봄 사업단은 2013년 2월 18일 날 이제 창단해서 현재까지 약 8년 차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 문화재 돌봄 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이제 3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일상관리 활동입니다. 일상관리 활동은 이제 주변 환경 정비라든지 아니면 예초, 안내판 청소 등을 통해서 이제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이제 방지하고요. 두 번째는 경미 보수 활동입니다. 문화재 경미 훼손이 발생이 되었을 때 벽체 보수, 기하 보수, 담장 보수라든지 그런 경미한 수준의 이제 보수를 이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제 그 문화재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고요.
끝으로는 이제 문화재 모니터링입니다. 문화재 모니터링은 긴급, 정기, 전문 모니터링 이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문화재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각종 그 데이터를 구축하여 그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다방면의 그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일단 저희가 신체 건강하고 문화재를 이제 사랑하는 그 만 19세부터 70세까지의 그 성인 남녀는 모두 이제 지원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그 우대 사항이라고 하면 그 문화재 관련 자격증 취득자라든지 아니면 문화재 그 관련 전공 학과를 나온 친구들이면 그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날씨 추운데 오늘 또 시간 좀 보내기 생겼네. 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 예. 저기 현장 가기 전에 자재 창고에 가서 자재를 싣고 그리고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항상 네 분이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 1년 동안 같이 일하는 분들 모두. 예. 혹시 다른 분들도 다 은퇴 후에 이 일을 시작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대부분 은퇴 후에 시작을 한 거고요. 어떤 분은 또 조금 젊은 사람은 이제 스스로 명퇴하고 그것도 은퇴죠. 예. 그 개인이 추억이 있어갖고 추억이 그립듯이 우리 그 조상들의 살아온 삶과 그 애환이 담긴 문화재를 봤을 때 그 아주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한 걸 제 손으로 직접 고치고 보살핀다는 게 그 힘든 것보다도 그 뿌듯함이 더 좋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모아둔 창고에 도착을 했는데요. 각종 보수 도구부터 시작해서요. 전통 기아도 있고요. 그리고 저 보니까 제 의상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자가복을 갈아야죠. 왜냐하면 일 마치고 버스 타고 집에 갈 때 그렇잖아요. 땀 냄새 같은 거 좀 나고 하면 그런 거 치워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미안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그 위에 또 방증복까지 덧입으시네요. 왜냐하면은 현장에 가면은 흙을 만지니까 진흙 막 물에 이겨갖고 만져야 되니까 온몸에 튀어요. 그리고 또 회도 만져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횟가루 같은 거만 이런 거 이제 방진복이라고 해갖고 이걸 이제 입죠. 안으로 안습니다. 회라고 해서 네.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전통 건축 재료인데요. 아무래도 작업을 할 때 많이 튈 수밖에 없죠. 저는 회 하길래 먹는 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네, 지금 옮기고 있는 저거군요. 네네. 보통 생석회하고 이제 흙을 섞어서 기와를 고정시킬 때 사용해요. 아마 오늘 기와 보수 작업도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렇게 늘 창고에 들려서 챙기시는 건가요? 매일 챙기는 게 아니고요. 이제 차에다 실을 만큼 차가 적잖아요. 그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양을 이제 쓰다가 떨어지 갖고 양이 모자랄 것 같으면 여기 와서 한 뭐 실을 수 있는 데까지 싣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내일 금요일 날 마지막 일이니까 내일까지 쓸 거 이제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온다고 보면 돼요. 이 제조실로. 자, 이제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보수는 우리가 전체가 700개 내지 800개 정도 문화재인데 경기도가 3개 팀으로 분리돼 갖고 북부 쪽에는 3팀이 근무를 하고 남부 쪽에서는 동서로 갈라서 1팀, 2팀이 분리를 하는데 그 800개를 갖고 3팀이 갈랐다 그러면 보통 한 300개 정도, 네, 그 정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와, 경기도에만 800여 개의 문화재가 있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문화재들이 있네요. 그렇죠. 2020년에 이제 문화재 돌봄 사업이 1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국보와 같은 이제 국가 지정 문화재와 또 시도 지정 문화재, 또 비지정 문화재까지 약
8,100여 개소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재 돌봄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문화재를 꾸준히 지켜주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계셨군요. 그런데 동엽 씨, 네. 그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뭔지 혹시 알아요? 아이, 소장님, 동엽이 배운 사람입니다. 국보 1호, 숭례문 아닙니까? 아이고, 그걸 그래요? 몰라요? 그러면 보물 1호는 또 뭔가요? 보물은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보물이죠, 저한테는. 흥자로 시작하는데. 흥성대원군. 아닌데 흥 뭐지? 흥부가 기가 막혀. 야, 흥은 잘 모르겠다. 흥이 있어요? 보물 1호가? 대한민국 보물 1호는 바로 흥인 지문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동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대문 하면 잘 알지. 제가 동대문 그 근처에서 개그 공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원래 알고 있었는데 네. 제가 우리 소장님 아나 모르나 제가 웃기려고 했던 거지. 여러분들 제가 국보 보물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국보하고 보물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보물이고 어떻게 하면 국보예요?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죠. 사실 이 국보하고 보물은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이제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옛 건축물이나 미술품 또 공예품들 가운데서 역사적이거나 미술적 가치를 지닌 이제 중요한 문화재를 보통 이제 보물로 지정을 해요. 보물. 그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작품들이 이제 국보로 지정을 하는데 네.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요거 의외로 모르는 분들 많이 계셨을 건데 지금 동엽이만 혼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코너 속의 코너 문화재 상식도 알아봤습니다. 네, 이곳은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청문당이라는 문화재인데요. 조선시대에 건립된 가옥으로 2000년에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94호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명 청문당을 지켜라! 현장에 도착한 제이와 동료들은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문화재 보수 작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우선 첫 번째 좀 시간이 늦은 관계로 앞에 사랑채 그 기와 숲기와 그게 밀려갖고 벌어졌는데 거기 그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 목재는 첫째 물이 제일 원수거든요. 목재하고는 목재는 물이 들어가면은 안에서부터 부패가 돼요. 그 흙에서 스며들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데 위에서부터 비새는 거. 그래서 그 10줄인데 올라가 보면은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다 긁어내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딱 맞춰서 내려오면서 채워 넣어야 돼요. 홍두깨 흙을 채우면서. 그래서 완전히 그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아마 오늘 그거 하나로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지금 관리에 있다가 보수로 온 지가 1년 되었는데요. 1년 보통 그 하루에 한 개씩 본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공휴일 빼고 휴일, 토요일 날 빼면은 나머지는 하나씩 잡으면 되겠죠. 네, 제이는요 문화재 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보수팀에서 1년간 활동하며 경기도 내 약 250개의 문화재를 직접 손봤다고 합니다. 제이와 같은 문화재 돌보미 분들 덕분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작업은 지붕의 기화 작업이니까 사다리 그 작업을 할 때 안전하게 한 분이 사다리를 꼭 잡아주시고 안전하게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 얼마나 많은 기와를 손봐야 할지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점검에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이 덤에도 하나, 둘, 세 개, 세 줄 많이 벌어졌어. 여기가 문제가 있는 부분인가요? 예, 지금 찍는 데가 여기하고 벌어졌잖아요. 손이 들어갈 정도로 여기,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많이 벌어졌어요. 이걸 걷어내고 황토로 채우면서 위로 밀어 올려갖고 고르기를 해야 될 거예요. 아무래도 오래된 건축물이다 보니까요.
조금씩 틈이 생기는데 네. 제때 이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네. 제일 처음에는 정말 소중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재는 외국 문화재하고 틀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뭐 그 풍수지리에서부터 이런 것들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 굉장히 좋아요. 그거 한번 그 PD님도 한번 해보세요. 좋을 거예요. 그런 공부를 하면. 예. 원형 보존입니다. 첫째 문화재는 원형 보존을 하여 관리 그 후손들인데 물려주는 유산이니까 하나도 원형 그대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예. 사실 문화재는 네. 원래의 모습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지금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기와 거르기예요. 밀린 기와를 다시 새로 그 홍두깨를 넣고 원위치로 밀어 넣는 거예요. 아, 그럼 틈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잖아요. 기와 고르기는 빗물에 약한 전통 목조 건축 유지 보수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틈이 생긴 기와를 하나하나 걷어내고 그 안에 흙을 모두 털어냅니다. 이제 사다리를 타고 높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것도 이제 만만치 않은데요. 네. 더군다나 그 만지는 것이 문화재잖아요. 그러니까 기와 한 장 한 장 또 이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맞습니다. 저렇게 쉽지 않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네. 우리 PD님 피디는 자꾸 말 시키니까. 말 시키고 그래가지고 아유 걱정됐습니다. 네, 이제 깨끗하게 흙을 쓸어냈으니 다시 기와를 얹어야 하는데요. 이때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 넣어도 되겠어? 네, 그냥 줘요, 그럼. 방금 뭐가 날라왔는데요? 이걸 기와 밑에 이렇게 가득 채우는 건가요? 선생님 지금 던지시는 건 뭐예요? 아, 이 홍두깨 흙이라고 해서요. 기와 밑에다 깔아놓는 흙입니다. 그건 기와가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는 거죠. 예. 팀워크가 딱딱 맞으시네요. 환상의 조합입니다.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수로 저는 6년, 7년 되고요. 여 팀장님도 한 7년. 그리고 이제 5년, 다 5년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팀원들 모두 베테랑 문화재 돌봄이셨네요. 적어도 어디에? 저런 보수를 하려면 네. 저 정도 경력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문화재 와갖고 이제 관리를 하면은 이 청소하러 와 청소하는 청소부라고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 고치고 하니까 다시 인식을 해갖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죠. 자,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지금 하시는 작업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이게 숲기와 마지막에 들어가는 수막새라 그러죠. 수막새, 원래 수막새의 끝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이걸 했을 때 안에 황토가 들었잖아요. 그게 흘러내리지 않게 이걸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주로 기와 끝은 다양한 문양이 새겨진 이제 막새 기와를 사용해서 마감을 하는데요. 네. 이 막새 기와가 사용되지 않는 그런 전통 건축물은 저렇게 이제 재료를 채워서 마무리하기도 해요. 저게 와구토라고 해서 석회하고 흙을 섞어서 만든 이제 전통 재료예요. 네. 저는 저게 시멘트인 줄 알았더니 시멘트가 아니었네요. 저 와구토가 여기도 사용되지만 사실 그 장례식 할 때 네. 산소에 가면 또 저것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군요. 거기도 횟가루예요. 네네. 선생님 여기 와부터 보면 색깔이 다른 게 좀 보이는데 이런 걸 다 보수 작업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걸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그다음 지금 같이 기아 밀려 내려오고 그러면은 와구토도 밀리잖아요. 그런 데서 부분을 하지 이게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머니랑 선생님께서 직접 작업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까만 거 외에 이제 색깔이 틀리잖아요. 와갖고 다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처음에
그 하던 일이 아니니까 부딪혀서 육체적으로 부딪히니까 힘이 들었는데 한 6개월 이상 지나고 나니까 몸에 그 익으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운동도 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예, 그 제 손으로 직접 문화재를 수리를 해서 원형 보존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내가 진짜 택하기를 잘했구나.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일은 다 끝나신 건가요? 예, 이것으로 마지막 끝났습니다. 기화 작업은. 하늘로 날아갈 것 같으죠. 그 뭐랄까 딴 사람들이 그냥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었는데 지금은 정말 이걸 조상들이 물려준 걸 소중한 걸 내 손으로 직접 보존시킨다는 것이 정말 뿌듯하고 좋습니다. 예, 만족합니다. 다시 내 삶 찾아서 다시 내가 활동할 수 있다고는 그 자체가 너무나 저에게는 소중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문화재 돌보미로 보람 가득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제2 최종환 씨의 이야기를 모두 만나봤는데요. 가끔 문화재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감상은 제가 해봤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손길이 필요한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사실 뭐 부수가 많으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일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어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지금 오늘 제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만지고 있는 게 문화재잖아요. 네, 네. 그걸 또 보수를 하는 거고 네. 그런 관점에서 스스로가 정말 만족하고 이 네. 일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분 같아서 네. 정말 그림 잘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죠? 그런데요, 문화재가 오래돼서 보수하기도 하지만요, 화재나 자연재해로 많은 훼손을 또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숭례문 화재, 그 뭐 정말 그렇죠. 모든 국민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이런 이제 목조 건축 형태의 문화재는 화재에 굉장히 취약해요.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 이제 각별히 주의를 요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럴수록 우리 문화재 돌보미 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이제 전국에 약 700명 정도의 문화재 돌보미가 상시 인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화재뿐만 아니고 지진과 같은 이제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전국 곳곳의 문화재를 아주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도 보면요, 노트르담, 대성당 같은 주요 문화재들이 화재로 훼손되기도 했잖아요. 외국에서도 그러면 문화재 돌보미가 있는 겁니까? 일본과 중국 역시 이제 목재 문화재가 많잖아요. 네. 중국 대표적 문화재 자금성의 경우에는 4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상주하면서 24시간 감시를 한다고 하고요. 저기 저 이제 사진 속에 보이는 네. 저 항아리가 이제 화재 소화용 물 항아리라고 해요. 저도 뭐 현장에 가서 봤는데 네. 뭐 규모도 크고요. 굉장하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문화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화재 방지 시스템에 이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목조 건축 얘기할 때 물에 약하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화재가 난 후에 불을 끄더라도 큰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화재를 예방하는데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의 문화재 돌보미 분들의 역할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도 야외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체력적으로도 힘든 일인데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급여 체계나 복지가 더 좋아져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문화재 돌보미에 도전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소중한 정보 소개해 주신 우리 소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이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프로그램 돌봄입니다.
아, 그래요? 소장님이 우리를 잘 감사합니다. 돌봐주셔가지고 프로그램이 잘 되고 그동안 있거든요. 방송하면서 네. 저 동엽 씨 멘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 역시 문화재 돌보미 최종환 씨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문화재 돌보미가 되려면 또 언제 어디로 또 지원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지 속속들이 모두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위해 도전하는 이 세상 모든 제의를 응원합니다. 제2의 인생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안녕. 예, 여기는 동네 정시 고택인데요. 기존으로 있던 창호지 찢어진 걸 갈아주는데 이제 뜯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긁어내야 돼요. 우리 민족이 살아온 길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게 살아왔는 그 조상들 밑에서 살아왔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잘나도 인간, 못나도 인간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거기를 성취를 하면은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